의원 생활을 하시다가 아니면 군인 생활을 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시고 또 명강사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은 뭐 이미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단히 많이 알려진 명강사이십니다. 서울시 공무원을 끝으로 한강사업본부장을 역임하시면서 정년퇴직을 하셨고 지금은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장으로 계시면서 용인대 그리고 호서대 초빙교수를 역임하시는 이보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가깝게는 우리 고향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또 여러 가지 인연도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도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행복한 인생은 선택이다라는 주제인데 저거는 우리 교수님한테 딱 어울리는 건가요? 저의 인생 얘기입니다. 이미 다른 명강사 오디션 같은데 열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셨는데 오늘 또 젊음의 그 기운을 한번 주십시오. 우리 이보규 강사님의 강의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보규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평소에 늘 즐겨하는 강의 중에서 일부만 발췌해서 제한이 20분이라 그러니까 20분에 맞춰서 그걸 편집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한 인생은 선택이다. 뭐 행복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는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얘기입니다. 어느 유행가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너 늙어봤니? 나 젊어봤다. 내가 겪어보니까 70평생 사람 겪어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인생이 그런 것이다. 그럴 걸 그랬다. 이런 얘기 있어서 그런 얘기가 여러분 좀 도움이 된다면 그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꼭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삶이 뭐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강사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강사로서의 자기 개발은 무엇을 했느냐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행복을 여는 히든키 행복의 선택 이런 얘기를 차례로 할 텐데 준비된 대로 하다가 시간이 되면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제 강의는 보통 시작하면 3시간, 4시간 하는 것이 제 관행인데 오늘은 뭐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운명이 있나요? 운명이. 사실 운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운명이 결국은 보면 만남과 선택이다. 누굴 만나느냐? 그게 운명이거든요. 좋은 부모,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좋은 아내, 좋은 남편, 특히 좋은 강사, 또 좋은 친구, 좋은 이웃 다 중요한 만남이죠. 그 만남 중에서 그게 운명인데 그 만남이 운명인데 사실은 운명이 선택이라 그러지만은 선택하지 않은 것이 운명입니다. 사실은 태어나는 시기를 여러분이 선택한 일이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땅에 태어난 것이 뱃속에서 누구인가 난 아프리카, 난 아메리카, 난 재팬, 난 러시아, 난 차이나, 오니 코리아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 나는 남자 깊다 여자 깊다고 얘기해 본 일 없잖아요. 내가 모시는 부모가 그대를 나의 부모를 인정하노라. 부모를 인증서 써준 일 없잖아요. 내가 가진 내가 기르는 자식이 과연 내가 원하는 자식이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들 만나가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선택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선택이 행복하려면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 직업. 왜 직업이 중요하냐? 직업은 돈이잖아요. 돈을 벌지 않고 살 수 없으니까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학교 가라고 다구 치는 거고 자격 따려고 노력하는 거고 모든 게 돈이니까. 근데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 이건 내가 보니까 뭐니 해도 가족을 정하는 배우자예요. 배우자.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보니까요.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할 때 우리 집 사람이 중학교 때 제가 만났어요. 10년간 관리했습니다. 무균 상태에서 접수했습니다. 47년 됐습니다.
장가 잘 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랑 운동을 갔는데 친구 자동차가 엄청 크고 위에서 좋은 거예요. 우리 또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내 생각엔 그 친구가 훔쳤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 어디서 훔쳤어? 이렇게 물으려다가 차마 말 못하고 너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요. 우리 마누라가 사줬어. 아니 네 마누라 그렇게 막 억대 돈 자동차 살 정도야? 물어보진 않고 옆에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제 친구 돈 많으냐? 저 친구 처갓집 부자냐? 그랬더니 너 몰라? 몰라. 처가가 빌딩이 몇 개 있는 부잣집이래요. 그 집에 무남동녀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년 전에 장이 죽었대요. 지금 장만 안 하면 돼. 장모도 병들어 곧 죽는데. 이게 대박 아닙니까? 대박? 아, 난 그 순간에. 근데 내가 보니까요. 그렇다고 그 친구가 행복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럼 뭐냐? 우린 공통적으로 행복을 위한 선택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이 뭐냐면 바로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가치관이 무엇이냐. 인생관이 무엇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인생관 가치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사는 것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인생. 인생이 뭐냐를 연구한 학문이 철학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뭐냐? 많은 사람이 연구하지만은 결국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아까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죽는 거다. 일생이다. 한 번 태어난 일생인데 일생인데도 그 인생이 핸디캡이 많더라.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인생은 연습 게임이기 때문에 바로 본 게임으로 가기 때문에 돌아보면 후회될 일이 많다. 그때 그 여자를 만날 걸, 그때 그 남자를 남편으로 삼을 걸, 그때 그 학교를 갈 걸, 그때 그 땅을 팔지 말 걸, 그때 그 사람 말을 들을 걸, 껄껄거라는 거. 그것이 인생을 우리 같은 사람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생애를 후회 없는 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듣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정체감을 알려면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역사를 모르니까. 그래서 역사를 알고 더한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이 문학을 알아야, 제가 시를 쓰고 수필을 쓰는 문인으로서 지금 문인협회 회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게 문학입니다. 남의 삶을 엿보는 거거든요. 시 한 편을 통해서 감성을 자극하고 남의 소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엿보고 하는 것. 그 요즘에 문사철에서 인성교육이 대세라랍니다. 그런데 그 인생교육 중에서 누구나 똑같이 경험하는 것은 우린 매일 자기 삶은 어제가 있고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 과거는 아무리 잘못된 과거라도 오늘 고칠 길이 없습니다. 고칠 길이 없는 역사를 고치겠다는 사람이 일본에 있잖아요. 역사는 고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고치겠다고 나오면 우리가 되는 거죠. 과거는 오늘을 삶은 거울이기 때문에 다만 오늘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만드는 과거는 토양분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오늘의 삶이잖아요. 오늘의 삶. 오늘 어떻게 사는 게 좋으냐? 오늘은요,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하겠지만은 죽어도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 제일 필요한 것이 자기 자신의 육체 양식보다는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양식이죠. 지식이에요. 정보예요. 이걸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적에 남보다 한 발짝 앞선 정보, 남보다 한 발짝 앞서 있는 지식을 갖지 않으면 남의 도움을 두고 살아가는, 남에게 도움만 주는 삶을 사는 거지 자기가 주도를 못 산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미래지요, 미래.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는 미래는 어떤 것도 누구도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 왜냐? 미래로 가면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만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일을 가는 과정에 지내간 건 무조건 어떤 것이든 다 감사하자는 겁니다. 오늘 닥친 일은 무조건 만족하자는 겁니다. 오늘의 불만을 가지면 영원히 불만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오늘은 만족하자. 그 대신에 우리는 희망을 갖는데 미래 꿈을 갖자. 꿈을. 그러니까 미래를 소망을 두고 살면 오늘의 설사 좀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아파트가 전세다. 내 집 사면 될 거 아니야.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 중학교 가면 잘할 거 아니야. 지금 집이 작다. 벌어 크게 살도 될 거 아니야.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살면 인생은 풍요롭게 살 수가 있다. 우리는 그 미래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못 갔을 때 농사질 적에 고등학교 가는 꿈을 꿨고, 고등학교를 신배들하면서 야간학교를 나온 다음에 군대 가가지고 군대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 그때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죽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난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게 접니다. 그날 저녁에 내가 눈물 흘리고 울면서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로만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낳았나? 아버지는 왜 나를 대학도 안 그렇게 낳았나? 아버지는 왜 이왕 하려면 면장, 군수, 도의사, 국회 이런 거 다 두고 하필 이장 하나? 여자들한테 편지 보내면 휴대폰에 안 오나? 이럴 때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만 말짱한 거 보고 그때 생각한 것이 나는 쓸모가 있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때 가진 꿈이 거기서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꾼 겁니다. 공무원 꿈 때문에 결국에는 공무원이 됐고 공무원 들어와가지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3급까지 가면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을 했습니다. 하면서 한 단계에서 올라갈 때마다 기쁨을 누리고 꿈을 이뤘고 해서 근데 막상 나오니까 막상 공무원을 나오니까 그동안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누렸던 영광 다 직업에 쓰고 새로운 인생을 도전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택한 길이 뭐가 되겠느냐? 명강사가 되겠다는 꿈을 새로운 꿈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명강사가 되면서 내가 생각한 것은 우리 국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국가가 도대체 국가는 뭐냐? 그래서 제가 국가에 대한 국가관을 갖게 된 것은 우연히 대한민국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애절한 역사가 임진왜란인데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가운데 1594년 1월 20일자 난중일기가 저의 가슴을 딱 쳤습니다. 살을 에이듯이 추운 날이다. 옷없는 병들들이 움츠러져 떨고 있다. 군량은 바닥이 났다. 군량은 오지 않았다. 그 무렵 조선 백성의 참상은 땅 위에 지옥을 이뤘다. 부자가 서로 잡아먹고 부부가 서로 잡아먹었다. 뼈다귀를 길에 내버렸다. 굶어 죽은 송장이 길에 널렸다. 한 사람이 새로 쓰러지면 줄인 백성들이 달려들어 그 살을 뜯어먹었다. 뜯어먹은 다리도 머지않아 죽었다. 여기까지 읽다가 내가 책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무리 서러워도 4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잡아먹는 현실이 우리가 겪었다고 하는 것은 이 우리 국가가 이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국가에 대한 걸 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국가에 이바지하는 그런 강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한 것이 강사로서의 제가 마음을 다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가 사명감입니다. 왜 나는 강사가 돼야 되느냐? 나는 무슨 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것이냐? 그래서 국가에 대한 사명감을 인식했다. 이걸 첫째로 잡았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하면서 내가 나 자신이 아무리 잘났어도 자기 혼자 잘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일깨울 수 있겠느냐, 이런 대인관계. 세 번째는 나 자신을 먼저 다듬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 자신의 몸을 다듬고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고 나로 인해서 이웃과 친척과 모든 사회가 나로 인해서 내가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강사가 중요한 게 진실성이다. 그러니까 진실성을 보여야 되겠다. 이것이 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산을 해보니까요, 뭐니 해도 무슨 주제를 할 거냐. 두 번째, 철저한 자기관리는 어떻게 해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야 강사로서의 날개를 달 수 있겠느냐, 명강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유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강의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음식도 맛이 있어야 되고 보기 좋아야 되듯이 강의도 어떻게 하면 재미가 있고 유머가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강의 내용을 지식 전달보다는 감동을 주는 쪽으로 갈 수 있겠느냐. 더한 것은 내가 늘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듣고 싶은 걸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얘기를 듣고 행동을 옮기면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하나의 모토였으며 그것이 강사로서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 가야 될 길이 딱 하나입니다. 사회의 변화의 혁신과 변화의 물결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혹시 여러분들 메뚜기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아십니까? 메뚜기 색깔. 다 맞습니다. 자, 그 하신 분에게 박수 한번 보냅시다. 메뚜기는 메뚜기 색깔이죠. 메뚜기 색깔. 메뚜기 색깔은 변한다는 겁니다. 벼잎사구가 초록일 때는 메뚜기도 초록입니다. 갈색으로 가면 메뚜기도 갈색입니다. 사회 환경과 변화에, 다시 말하면 국가 사회 트렌드에다가 이 강의도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변화는 내 자신이 먼저 해야 되겠다. 혁신은 밖의 세력입니다. 변화는 외부 환경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많은 변화를 일으켰지만은 그 변화 가운데 뭘 바꿔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바뀜이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비전을 바꿔야 됩니다. 비전 바꿔 나갈 때 그래야 남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자기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으면서 남에게 입으로만 변화를 요구하면 되지 않겠다. 그래서 나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연습하고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이 오늘날 강사 속에서 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냐 생각하면서,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하고의 약속을 하나 못 지켰습니다. 어머니를 효도를 하고 싶은데 비행기에 틀어주고 태워가지고 제주도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내일 떠나기 전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라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서 그때부터 어머니는 일어나지 못하고 3년 반을 기저귀차고 누워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 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똑같이 4년간을 기저귀차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면서 느꼈던 것은 원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회갑 때 해준 금반지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영정사진 놓고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참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고등학교도 안 보내주더니 대학 때 등록금 한 번 안 주더니
장가 들 때 전셋값 하나 안 주더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똑같아. 그런데 그것이 나의 착각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나 있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낳아줬다는 생각에 대한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요, 지금 목소리를 이렇게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목소리하고 제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이 목소리는 아들까지 똑같습니다.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줄전화가 왔습니다. 안 받았거든요. 받았더니 어느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너 엄마 바꿔라. 그 내가 엄마 돌아가셨는데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래. 저 이복윤인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집사람 친구가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의 몸뚱아리, 아버지의 정신, 아버지 건강 받아놓고 단지 하나 돈 하나 못 받는 것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한 것을 그때 깨달아서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그런데 이 감사를 생각해보니까요, 이 부모에 대한 감사는요, 이 모르는 이것뿐이 아니더라고요. 목소리 때문에 내가 대북방송 아나운서 하면서 자유의 메아리 진행하는 인민군 군관과 하전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북방송 하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준 것인 걸 내가 몰랐잖아요. 그 바람에 방송하는 바람에 군대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서 공무원이 됐지. 아니었다면 어떻게 공무원이 됐겠느냐. 근데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이것도 전부 아버지가 아니라 감사한 건데 내가 몰랐더라고요. 대자연이 얼마나 고마운가. 현대인의 바른 삶은 어떠냐. 우리가 어딜 가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벅칠 때 어느 길로 갈 거냐, 어느 길로 가느냐. 못난 사람들은 대개 왼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지가 평소에 바른 길 다니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바른 길은 뭐냐? 바른 길은 다름이 아니라 왼쪽 길을 피하는 길입니다. 왼쪽 길은 뭐냐? 바로 법을 어기고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 두 번째가 부정한 돈에 얽매이는 것. 세 번째가 무능력하고 무책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을 파멸을 몰아가는, 지금까지 쌓은 모든 공든탑이 하루에 무너지는, 그것이 바로 현대인의 바른 삶을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첫 번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관이자 가치관이고, 그 가치관은 자기의 좌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제 오늘 내일 가운데 지내간 건 모두 감사하면서 오늘은 만족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두고 소망을 미래에 두는 그 소망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이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 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업이냐 아니면 남들이 뭐 명예를 세워주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좋아하고 남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것도 하나의 경력이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아주 독특하게 16년 동안 건배사만을 연구해서 그걸 기업 강의 그리고 시민 아카데미 강의로 연결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윤선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윤 대표님을 보면 일단 술부터 한잔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예? 그럼 뭐 술도 잘 드세요? 예, 잘 마시고 있습니다. 잘 마시기만 합니다, 제가. 그리고 또 저도 한번 몇 번 만나보니까 뭐 술자리가 그냥 너무나 그냥 풍성해져서 건배사를 평소에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막 들으시는 거예요? 연구도 하고 코칭도 하고 있습니다. 건배사 코칭도? 예, 그렇습니다. 야, 아무튼 새로운 분야에 우리 명강사가 등장할 예정인데요. 윤선달 강사님의 강의를 청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건배는 선달에게, 주당 윤선달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건배사만 연구했다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 건배사는 뭐냐? 우선 건전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건배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원칙이 3개 있습니다. 원칙 3개만 알고 가셔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건배사 하시다 보면 팔 아파, 팔 빠져 이런 얘기 듣죠? 예, 어떻게 됩니까? 할 얘기 다 하고 15초 남겨놓고 여러분 잔을 드세요. 제가 어떻게 할 테니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얼씨구 하면 절씨구 해야 됩니다. 어제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행사에 가서 건배사를 안내했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걸 골랐습니다.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다 하면 소화제입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소화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드신 음식이 소화가 잘 되고 21세기 리더, 특히 현 정부가 필요한 것이 바로 소통과 화합입니다. 제가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다 할 테니 다 같이 소화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맛이 다르죠? 다음에 세 번째는 건배사는 박수를 쳐야 됩니다. 박수 언제 쳐야 되죠? 박수 언제 쳐야 되죠? 다 마시고 물론 다 마시죠. 누가 다 마시느냐? 선창한 사람은 그 자리 그 순간에 좌장이고 특히 말도 해야 되고 전체를 훑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좌장이 딱 마시고 내려놓을 때 누군가가 박수해서 같이 해야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3가지 원칙 지키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년에는 어떤 건배사 해야 되느냐? 신년에는 밝게 웃으면서 시작하자는 의미로 스마일이 좋습니다. 스마일은 스쳐도 웃고 마주쳐도 웃고 일부러 웃자. 근데 최창호 박사께서는 맞아도 웃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화답은 받게 된다 그랬죠. 자, 스마일에 대한 화답은 우하하가 좋습니다. 우하하는 우리는 하늘 아래 하나다. 멋있죠? 근데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장로님이 이 오늘 건배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 2부에서. 그래서 제가 같이 줬습니다. 우하하를 하세요. 우하하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아래 하나다. 그러면 우하하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금융지주에 있던 이팔성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운을 떼어줬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금융은 하늘 아래 하나다. 우하하. 이렇게 알까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있습니다. 신년에는 오바마가 좋습니다. 오바마 다 아시죠? 오바마 10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년에는 오래오래 바라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보시죠? 예, 우리가 10개 중에서 제일 못한 걸 하는 바람에 사고 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오빠 버전이 있습니다. 오빠 버전은 오빠가 바르다 줄 테니 마셔. 좋죠?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보규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런 합니다. 애처가기 때문에 아까 47년간 애처가 오직 바라보는 건 마누라뿐. 이렇게 하셨죠? 야, 꼭 우리 이보규 교수님 뒤에 오니까 제가 꼭 조용필 뒤에 노래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신년에는 또 우리가 이런 오바마 할 때는 말이죠. 자, 오직 바라보는 거는 마누라뿐도 있지만 오바마 하면 힐러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힐링하고 러닝하고 리딩하자. 그 힐러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신년에는 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원더풀도 좋습니다. 원더풀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자. 더 잘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들고 계신 게 뭐죠? 모바일 폰이죠. 모바일 여러분께서 운을 띄워주세요. 시작. 모든 것이 바라는 대로 일어나라. 멋있지 않습니까? 예, 박수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일본말 쓰셨는데 일본이 절대 우리나라하고 골프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국어 쓰는데 그건 일어서지 않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일어서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골프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골프장 건배사 참 쉽습니다. 올파가 좋습니다. 올해도 파이팅. 근데 짧기 때문에 올해도 하면 파이팅. 이게 좋습니다. 근데 올보기도 좋습니다. 올보기는 올해도 보람차고 기분 좋게. 이때는 올 하면 보기.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꿈의 숫자 올 버디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버디는 18월 내내 버디 잡는 것이 아니고 18월 동안에 버디 하나씩은 잡자. 이게 올 버디입니다. 올 버디는
여러분께서 운을 띄워주세요. 시작. 올해도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되자. 좋으면 박수 주세요. 근데 여러분께서 아마 골프장에서 올통통통 하는 거 들어서 봤을 겁니다. 왜 올통통통이 골프장 금배사냐? 퍼팅할 때 오케이 존이 아니라 통 소리 들어가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올 하면 통통통 하기 좋습니다. 그죠? 통통통은 뭐냐면 의사소통, 운수대통, 만사형통입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서 골뱅이 한사라가 추가됩니다. 자, 의사들은 뭐가 추가될까요? 무탈무통. 자, 개그맨은 뭐죠? 요절복통. 아시네요. 예. 근데 그 대신에 자, 통신사들은 뭐가 필요하죠? 전화 한 통. 와, 잘하시네요. 이따 상 드려야 되겠네. 이따 선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사들이 어떤 술을 좋아할까요? 막걸리를 좋아합니다. 막걸리. 그래야 막걸리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저게 점쟁이는 뭐가 어떤 금배사 추가되죠? 점쟁이는 무슨 통? 신통방통. 역시 이거 다르네. 하고 오시거나. 왜? 신통방통 뭐냐? 근데 이렇게 언론인도 신통방통이랍니다. 왜? 신문 신자, 방송 방자, 신통방통이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골프장에서는 이렇게 금배사 하면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 골프 안 치시는 분 손으로 보세요. 오, 다 치시네요. 자, 여러분, 골프장에 오비가 뭔지 아세요? 오비? 근데 오비가 5개 B가 있습니다. 첫째, 부킹을 하고, 볼을 치고, 베스를 하고, 비어를 마시고, 배드에 들어간다. 여기 오비예요, 오비. 근데 아까 영어를 하셨는데, 아웃 오브 바운드지 않습니까? 근데 내기하는 상대방에서 볼 때는 오 뷰티풀 그런답니다, 오비가.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써야 되는데 못 쓰게 하니까, 자, 우리가 오비라는 말이 미국에서 온 줄 알았더니 중국에 갔더니 오비를 씁니다. 제가 글자를 안 쓰니까, 자, 그릇될 오자에다가 날비자. 잘못 날아가니까 오비죠. 예, 그래서 한자랍니다, 한자. 그래서 옛말이 하나도 안 틀립니다. 오비 이락이라 하면, 오비를 하면 2점이 떨어져 나간다. 맞습니까? 예, 예. 그죠? 우리가, 왜냐면 오비 몇 타죠? 2 타요? 자,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오비 두산 본사 건물 있죠? 무슨 건물이죠? 두산타워죠? 두산타워? 두산타워를 줄여서 뭐라 그러죠? 뭐요? 몇 타요?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자, 두산그룹이 우리나라 재계 16위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의 100배 되는 그룹은? 자, 백두산! 박수 한번 주세요. 시간 관계상 이따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우리가 21세기 리더들만 다 모였습니다. 자, 21세기 리더는 어떤 건배사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고도리를 잘 쳐야 됩니다. 고도리. 고도리는 뭐냐? 고통 참으며 도전 즐기는 리더입니다. 안분 자족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는, 부산에서 이렇게 멀리 오시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리더입니다, 리더. 고도리 맞습니다. 고도리. 예, 좋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남행 열차를 타야 됩니다. 아까 누구 이보 교수님 차 뭐 원한다 그랬죠? BMW. 우리 이보 교수님의 BMW 뭔지 아세요? 좋아하는 술입니다. 비어, 막걸리, 와인. 그거죠, 아까. 예, 그게 BMW 같아요, 보니까. 근데 남행 열차를 타야 됩니다. 남행 열차는 남다른 행동과 열정 가진 차세대 리더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때로는 이런 거 있죠. 내가 무슨 지금 차세대 리더냐? 지금 나이가 얼만데? 천만의 말씀. 우리가 70년대에 비하면 지금 곱하기 70% 하면 됩니다. 최 교수님, 이보 교수님 가면 70% 곱하면 60, 아니, 60인가? 38이네. 예, 그게, 왜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메타포를 모신 분들은 곱하기 50% 합니다. 왜?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기 때문에. 맞으면 박수 주세요. 맞으면 박수. 근데 정권 말기에는 남행열차가 이렇게 바뀐답니다. 남보다 행동 조심하고 열심히 일해서 차기 정부에 환영받자. 막 이렇게 한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덕목.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됩니다. 아싸가오리가 좋습니다. 아싸가오리는 여러분께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운을 띄워보세요. 시작. 아끼고 사랑하며
가슴 속에 오래 남는 리더 바로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머릿속에 이성이 아닌 가슴 속에 감성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 바로 이겁니다. 제가 전국 다니면서 건배사 특강하는데 요거는 강릉에 가서 제가 써먹었습니다. 아싸하면 가오리. 자, 그러면 부산에서 오신 분 있죠? 부산에 가면 뭐가 좋을까요? 부산 하면 뭐죠? 갈매기. 자, 갈매기 운을 떼어보세요. 자, 시작. 갈수록 매력 있고 기분 좋은 사람 바로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참 멋있죠? 그랬더니 부산에서 이런 건배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가자. 나가자 먼저. 다 아시죠? 모르실 겁니다. 나도 잘 되고 가도 잘 되고 자도 잘 되자. 이게 부산에서 갈매기 나가자 나가자예요. 우리 아는 거 달라요. 근데 이 광주로 갔습니다. 광주로 갔더니 아니요. 아시죠? 아니요. 정이요. 하시는 거예요. 딱 술 들고 이럽니다. 두 번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술이요? 아니요. 알코올이요? 아니요. 그럼 뭐요? 정이요. 이게 바로 광주에 가면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전 넘어왔습니다. 이 괴산 옆에 보니까 당진이 있더라고요. 당진 있습니까? 그 화력발전소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갔더니 충남 당진에 갔더니 당진 멋져 하더라고요. 당진 멋져. 원래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기 저주자. 근데 그걸 당신 멋져를 거기서는 당진 멋져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또 바뀌었답니다. 여보 당진 합니다. 여보 당신 아시죠? 여유롭고 보람차고 당당하고 신나게. 그게 여보 당신인데 여보 하면 당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까? 자, 대구를 넘어왔습니다. 대구 왔더니 제가 80년생입니다. 아시죠? 80년생끼리 돈을 모아서 산을 샀습니다. 그게 바로 80산입니다. 80학번 아니에요, 제가. 네. 자, 80산 뭐냐 하면 80대까지 공도 치고 산도 오르고 맥주도 마시자. 이게 80산맥 합니다. 다 올려 계신 분들은 다 80산맥에 오르실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맞으신 분 박수 주세요. 그 대구 가니까 이런 또 건배사도 하더라고요. 아까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다 했더니 소화제 있지 않습니까? 소화제가 알까기라서 마취제를 놨습니다. 마취제는 뭐냐면은 마시고 취하는 게 제일이다. 근데 대구에서는 소화제 하면요 마취제 안 하고 마취제. 예, 이렇게 끝낼 때 하더라고 보니까. 몰랐는데 끝낼 때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제가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 갔더니 뭐 하냐? 소취하 하니까 당취평 들어보셨습니까? 소취하는 뭐냐면 소주에 취하면 하루가 즐겁고 당신에 취하면 평생이 행복하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막취평 이런 거 막걸리 하면 안 됩니다. 또 맥취평 맥주 안 됩니다. 왜? 첫 세 소절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오바마 하듯이. 그죠? 을시검 절시하듯이 앞에 운율. 예를 들어서 소취하 대신에 매치수는 됩니다. 매치수는 매실주에 취하면 순간이 즐겁고 정에 취하면 평생이 행복하다. 정치평. 이건 좋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건배사 아까 그랬죠. 건전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랬죠. 자, 먼저 가는 사람을 배려하는 건배사가 뭘까요? 먼저 가는 사람은. 자, 우리가 머리 뒤통수 대고 야, 너 왜 먼저 가? 하지 말고 먼저 보내주는 거예요. 제일 젊으신 분이 뚝배기를 하는 겁니다. 뚝배기는 뭐냐면은 우리 민족 정서에 가장 맞습니다. 뚝심 있고 배짱 있고 기운차게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제일 젊으신 분이 이보규 교수님이신데 이보규 교수님이 뚝 하면 다 같이 빼기 이렇게 해서 보내줍니다. 뚝 하면 빼기. 그래서 뚝배기를 영어로 브리테니크 사진 나옵니다. 컷 오프입니다. 네, 뚝배기가. 자, 그런데 자,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을 배려하는 건배사가 뭐냐? 마돈나입니다. 마돈나는 마시고 돈 내고 나가자가 아니고 또 우리 최 교수님 좋아하는 마누라 무서워 돈 내고 나 먼저 간다가 아니고 마지막에 오신 분이 돈 내고 나가는 모임. 자, 돈은 안 되겠죠. 그 대신에 이렇게 해서 받아주고 그 사람을 체면시켜주자는 거죠. 그게 바로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꼭 알아야 되는 게 부부동반 건배사는 뭐냐? 부부동반은 부자 유친이 좋습니다. 부자 되려면 친구 말해 아까 친구 그랬죠? 가 아니고 부드럽고 자상하고 유연하고 친절한 우리 이보기 교수님 같은 분 좋아하죠. 근데 또 반드시
부부 동반에서는 해당화가 좋지 않습니까? 해당은 다 보니까 이 모였네 보니까 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려하게 이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재작년 현정은 회장이 송년회에서 그랬습니다. 멋진 여기 계신 남편한테는 그렇게 한답니다. 해가 갈수록 당신과 화목하게. 여긴 이런 거 외우시면 안 됩니다. 못난 남편한테 이렇게 한답니다. 해가 갈수록 당신만 보면 화가 나요. 근데 꼭 요것만 외워요. 근데 이 반드시 여성들이 계실 때는 사이다를 드시게 해야 됩니다. 사이다는 뭐냐? 사랑과 우정, 이 잔에 담아 다 같이 원샷. 그런데 부부 동반 때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보. 이 생명 다하도록.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근데 딴 데 가면 우 그러는데 여자분들이. 왜 그러냐면 남자들 7, 80%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아내하고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저 포함해서. 근데 여성들은 반대라 그럽니다. 제 집사람 포함해서. 그래서 남자들이 김 빠진 사이다를 먹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사이다 운을 떼어주세요. 여성분들만 시작. 사랑합니다, 여보. 이만큼 다 뻥이야. 예, 이렇게 그 뻥을 먹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노래로 하는 거 있죠. 오늘 만약에 협찬하신 분이 허택은 원장님께서 오늘 협찬하신다 할 경우에 체면 사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 내시는 분한테 협찬하죠. 자, 우리 옛말에 이런 거 있죠. 노래. 자, 여러분 세 글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10,000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역시 수준 높네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만약에 허 원장님께서 협찬하신다, 이때는 또 바뀌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의 CFO거든요. CEO가 뭔지 아시죠? CEO는 시원하게 이끌어주는 오빠. 근데 CFO가 뭔지 아세요? 역시 끝나고 나서 2차 낼 때 돈 낼 분이 CFO잖아요. 왜? CFO 운을 떼어보세요. 시작. 시작도 좋고 에포트 멋진 오늘의 협찬자 딱 만약 혜택은 원장님이다 할 경우에 박수 미리 한번 칠까요? 미리 한번 치세요. 예. 근데 이것을 굳히기 예, 못 가십니다. 굳히기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여러분께서 어떤 세 글자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10,000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혜택은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오늘 공항 가시는데 연장했습니다. 자, 여러분 끝내기는 어떻게 할 거냐? 끝내기는 여러분, 자, 여성분들이 초가집을 좋아할까요? 아파트를 좋아할까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초가집을 좋아합니다. 초가집은 초질관 가자 집으로. 2차 없는 거예요. 초가집에는 문패가 붙어 있습니다. 119번지라고. 한 가지 술로 1차까지만 하고 9시 전에 가자. 그런데 최창호 교수님은 9시간 마시자. 그래서 3시까지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성분들이 아시죠? 아파트 이름을 요즘 길고 어렵게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뀌었어요. 왜 길고 어렵게 지은지 아시죠? 시험을 못 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바뀌었습니다. 짧고 간결하고 쉽게 지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시누이 데리고 오더래요. 예, 그래서 바뀌었는데, 자, 우리가 끝낼 때는 변사또로 끝냅니다. 변사또는 풍악을 좋아합니다. 풍악을 좋아하는데 니나노를 좋아합니다. 니나노는 니캉, 나캉 노력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만나자입니다. 그런데 못된 변사또는 니도 한 잔, 나도 한 잔, 노래방 가서 변태 사이고 또라이 될 때까지 절대 외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끝낼 때는 니나노 하마 변사또 이렇게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니나노! 자, 여러분 20분 다 됐습니다. 옛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잠을 자는 자는 꿈을 꾸지만 메타포럼에 오시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원대한 꿈을 메타포럼에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강사 열전 나는 강사다. 뭐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독특하게 해군 제독을 역임하셨는데요. 예전 큰 사건이었던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의 대변인을 역임하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안면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해군 교육사령관을 지내셨고 지금은 한양대에서 특임 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병옥
제동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뭐 이렇게 봬도 예전에 하도 뭐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하셔가지고 익숙합니다. 근데 언제 예편하신 거예요? 2월 말에 예편했습니다. 아, 2월 말에 하셔서 이제 지금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데 학교하고 군대하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학교가 좀 더 자유스럽죠. 네. 근데 학생들하고 교사하고 관계, 그것도 역시 상하가 있기 때문에요. 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 군의 경력을 또 경험을 또 학생들에게도 전수하시지만 이제는 기업 그리고 아카데미 그리고 방송에서도 이제 전수를 해주실 건데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무튼 문병옥 그 강사님의 강의를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옥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하기 전에요,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요즘 뭐 남자들 메이크업 자주 하는데 저희 세대는 남자들 메이크업 안 하거든요. 근데 딱 5년 전에 메이크업을 했었습니다. S본부에서 심야에 하는 뭐 생방송 하자고 그래가지고요. 심야 토론 갔을 때 그때 방송국 가니까 앉으라고 그러더니 뭐 머리도 빗겨 넘겨주고 얼굴에 뭐 막 바르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걸 또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메이크업 하게 되면은 아까 우리 저 최창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때 그 가슴 아픈 생각들이 나기 때문에 별로 썩 기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메이크업 안 하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했는데 제 코에 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걸 좀 감춰야 된답니다. 사실 이게 복점인데요. 돈 들어오는 복점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좋은 게 좋다고요. 메이크업 하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천안함 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암울하고 좀 가라앉는 이런 분위기로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썩 좋은 강의 주제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 아직도 그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같은 저희랑 같이 아까 우리 최 박사님께서 소개를 했지만은 군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서도 이 해군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히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 잘 모르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니면서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잘 몰랐던 사실들이 좀 더 잘 알려지고 또 남들이 허위로서 포장해 놓은 것을 다 벗겨내고 정말 진실을 밝혀낼 수 있으면 좋을까 싶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그 김연아 아사도 마음 누르고 올림픽 가가지고 정말 일장기 2개 누르고 태극기 올라갔을 때 그 텔레비에 봤을 때는 눈물 나고 감격스러웠죠. 저희들이 애국가 들으면은 딱 눈물 나고 감격스러울 때는 주로 그런 때입니다. 근데 저는 좀 특이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지난 3월 22일인데요. 그때 천안함 5주기 추모마켓을 했는데 마지막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출연자가 나와가지고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 애국가 듣고요. 저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지금도 그날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46 플러스 1, 46명의 우리 젊은 우리 아들, 남편, 아버지가 왜 그렇게 쓰러졌는지, 누굴 위해서 그렇게 갔는지. 사실 지금 실록이 우거지는 참 아름다운 계절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누구 덕분에 이러한 자유를 누리는지 그냥 우리는 모르고 지냅니다. 그 사람들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안함 꼭 이때쯤만 되면은 그건 전부 거짓말이다. 천안함은 어뢰가 아니고 지가 충돌해서 아니면 미국 잠수함에 들어받아서 지들끼리 훈련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미국하고 한국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전 세계가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못 믿고 이걸 자꾸만 거짓이다, 허위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창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좀 특이한 정말 천안함 대변이라는 그런 특이한 직책을 수행해봤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거 들어보면 속이 터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요,
지난 5년간 메뉴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똑같아요. 신문 보면은. 그렇고 방송 봐도 그렇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컴퓨터에서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작년 기사 그냥 복사해서 갖다 붙여. 아마 내년에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있는 소위 우리나라의 지성인들. 맞네. 천안함 진짜 문제 있었네. 저거 북한이 안 그렇네. 북한 그런 능력 없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젊은 아들, 아버지, 남편은 도대체 누가 그 사람들의 넋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의 순간희생을 기려줄 것인가? 참 답답합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천안 의혹 사건 해가지고요. 지금도 방송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강연도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우리 조옥장 변호사님이 그러셨죠? 법 팔아가지고 밥 벌어 먹는다고요. 저 그 사람 때문에 다음 달쯤 법정에 서야 될 것 같아요. 증인으로요. 검찰 측 증인입니다. 다행히.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저 피의자예요. 그 사람이 저도 고발해 놨거든요. 그런데 5년 동안 제가 고소당한 게 5건인데 아직 검찰이나 법원에서 저를 소환하지 않아요. 그 건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검찰 측 증인으로 가서 증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할 말 없습니다. 내가 한 이야기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하고 나하고 통화한 것이 다 하고 다 그대로 지가 다니면서 강연을 해요. 그런데도 검찰은 저를 부릅니다. 왜 부를까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중에서 일부를 왜곡시켜 놨거든요. 제가 원래 글을 잘 안 씁니다. 기록을 잘 못해요. 우리 선조들이 제일 잘하는 게 기록하는 게 제일 잘하는 일인데 저는 기록을 잘 안 하는데 이상하게 천안함 대변인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사초처럼 일지를 썼습니다. 그것도 종이 끼워놓지도 못하고 뜯어내지도 못하는 노트예요. 왜 위에 점선 쭉 가지고 뜯어버리면 못 붙이는 노트 있죠? 그걸 해야만이 이게 조작한 게 아닐 것이다라고 인정해 줄까 봐서요. 그런데 그 노트를, 그 사본을 어떻게 그 친구가 구했는지 구해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교회 다니면서 이야기도 합니다. 참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제 검찰 측 증인으로 가니까 한번 두고는 봐야겠죠. 많은 사람들이요, 천안함 자초라고 그러거든요. 이탈리아 경비정이 암치에 올라갔어요. 암치에 올라갔는데 입에 한 400톤 정도 될까요? 암치 올라 그대로 있는데 안 부러집니다. 예전에 어느 국회의원께서도 사진 딱 올렸는데 그거는 한 4,000톤 되는 화여객선인데 암치 쭉 올라갔는데 안 부러졌어요. 그 배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우리 군함도요, 우리 장교들이 잘못해가지고 배를 암치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저도 그걸 봤고요. 그런데 배 천안함처럼 동강 안 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은 천안함이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동강 났다고 합니다. 특히 군함은요, 일반 상선하고 틀려서, 일반 상선은 물건을 싣기 위해서 통으로 이렇게 하나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군함은 전투 중에 어느 한쪽에 구멍이 나더라도 그 방을 잠그고 물이 못 들어오게 해서 계속 전투를 하기 위해서 배를 수없이 많은 방으로 쪼개 놓습니다. 한 4,000톤 정도 되는 배 같으면은 방이 3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물이 차더라도 그 방만 잠그면 되니까 가라앉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부러졌다고 그럽니다. 물론 좀 애매한 사이트지만은 저 북쪽에서 쓰는 사이트 있죠? 우리 민족끼리. 여기에서도 동강난 사진을 내놨습니다. 거기 내놓은 게 1917년 4월 7일 날 아일랜드 남쪽 해상에서 독일 잠수함에게 어뢰 맞아서 가라앉은 초하와 여객선 루스타니아호, 요 사진하고 천안함 사진 딱 두 개 비교해가지고, 자 사진 봐라. 요거 어뢰 맞고 가라앉은 여객선이고 이거 천안함인데 사진이 틀리지 않느냐. 그런데요, 그 천안함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믿습니다. 천안함 사진 옆으로 싹 돌려서 찍어놓은 거 사진이고요. 루스타니아호는 어뢰 맞은 그대로 찍어놓은 사진이거든요.
현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 올라진 거 똑같네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사진이라는 것은 3차원을 2차원으로 바꾼 거거든요. 아주 쉽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종원 원장님 사진 보셨죠? 15도 45도 딱 하니까 통통료가 날씬료로 바뀌는 거. 그 형태로 사진을 바꿔놓고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미스메디어를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매스메디어를 가지고서 사진만 접한 사람들은 맞네 그러고 홀가닥 넘어갑니다. 이게 쟤네들 수법이고 또 그걸 따라하는, 제 표현대로 하면은 김일성 장학금 받고 다니시는 분들의 논리입니다. 제가 그 대변인 하면서 어느 날은 갑자기 BH에 가가지고 그 당시 그쪽 비서관들한테 큰일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어뢰도 뭐도 아니고 도대체 천안함이 어떻게 부서졌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진을 보면 해경에서 찍은 사진인데 천안함 함수가 똑같이 잘려나가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천안함 막 가라앉기 시작할 때 TV에서 생중계를 했을 때 분명히 함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해경에서 넘겨준 사진을 보니까 함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천안함 처음에 생중계했던 요거 조작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함수가 날아가 버린 거 이거 보면은 어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조명이 이렇게 비춰지겠지만은 조명에 따라서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서 함수가 안 보일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건져 올려놓고 보니까 함수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이게 착시입니다. 또 카메라의 장난이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그게 마냥 진실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참 시간이 없어가지고 길게 말씀 못 드리는데요. 지금부터 500년 전, 딱 500년 전입니다. 1515년에 리스본에 아프리카에서 코뿔소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이 코뿔소를 처음 보는 유럽 사람들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코뿔소하고 코끼리하고 싸움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리스본 항구에 코뿔소가 들어온 게 5월 20일인데 6월 3일 날 코끼리하고 코뿔소하고 싸움을 시켰어요. 누가 이겼게요? 코뿔소 보고 코끼리가 딱 보는 순간 센 놈이라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건 완전 판정승이죠. 근데 이 코뿔소를 로마 교황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배가 가라앉아 가지고 코뿔소 유럽을 못 갔어요. 제대로. 유럽 본토에로. 근데 이 코뿔소하고 코끼리하고 전투를 했으니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이거를 그 당시 카메라도 없을 때니까 그림으로 남기자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판화도 만들고 그림도 그렸는데 알프레드 듀러라는 사람이 자기도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사실 이 알프레드 듀러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유명한지 미켈란젤로가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난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리고 카를로 로세한테 이야기했던 그렇게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옆에서 코뿔소가 어떻게 생겼더라. 요 정말 풍문으로 들었어 하는 그 스타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철갑도 있고 옆에 가슴팍에서 가시도 나오고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해가지고 이 그림이 베네치아 대성당 총동문의 주조까지 됩니다. 그리고 1717년까지 그게 실제 있었던 동물로 유럽 사람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717년에 코뿔소가 이제 유럽을 순회하면서 이것 아니다. 이 코뿔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코뿔소다. 이렇게 끝났거든요. 저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우리 천안함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알프레드 듀러가 그린 코뿔소처럼 정말 진실을 감추고 허구를 가지고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46 더하기 한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했을까요? 자기 잘 되자고 했을까요? 저 역시 그 사람들처럼 바다에 나가서 정말 깜깜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요즘처럼 좋은 세상에 핸드폰도 안 터지는 그런 지역에서
같이 근무를 해봤지만은 내 조국과 민족을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내 이웃을 위한다는 그 사명감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그 거룩한 희생 정신을 아직도 매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돼야 되는가 하는 애석한 마음 정말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습니다. 일본어의 이야기, 그 뒤에 얽힌 이야기. 뭐 청와대 가가지고 대통령께 쭉 설명드렸더니만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제도 그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요? 예, 있습니다. 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든 게 우리 해군 무기 체계입니다. 해군 무기 체계 참 과학적 근거로 만들었거든요. 언론에서도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면 버블제트라는 이야기 나왔지만 버블제트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기뢰도 있고 폭뢰도 있고 오리도 있죠. 거기서 이 버블을 만들고 이게 이제 폭파되는 과정에서 압력 때문에 베르누의 정리에 의해서 물을 이제 끌어올리는 이런 거기 그러는데 저기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북한 애들은 버블제트 만들 능력이 없다. 북한 애들 기뢰도 가지고 폭뢰도 가지고 오리도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이거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운송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건 이미 100년 전부터 만들어지는 무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포장하고 자기들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버블제트는 북한 애들이 만들 능력도 없고 그런 무기는 없다 그러는데요. 그 과학적인 근거를 자신들이 이렇게 덮어 씌움으로 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허구를 증명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하고 시간이 허용이 되면은 좀 더 심층 깊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늘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46명 그리고 거기 한 사람당 한조 주니까지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이 정말 우리들을 굳건히 지켜주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남기고 간 그들의 가족들을 생각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 강의를